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배트맨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저희 2부에서는 일단은 종목 상담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종목 접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항상 사용하시는 메신저 이용하셔가지고도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이성배, 샘플러스 박정식,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픈 채팅방을 도저히 못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또는 원하는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종목 상담으로 바로 시작해볼 건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상담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첫 번째 상담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주셨네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바이넥스 고민 있으신 거죠? 예, 11,750원에 5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전문위원님. 예, 먼저 받아주시죠. 네, 일단 그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이 바이넥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트레이딩 관점. 에서? 예. 왜냐면은 저는 원래 좀 제약회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일단 괜찮고,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어서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돼 있지 않나.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최근에 메이저들의 좀 매도 물량이 오늘 좀 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약세와 함께 같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보세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기적으로 괜찮다 봅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예. 네, 혹시 이거 들어가신 날짜가 언제쯤 들어가신 거?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매수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투자 포인트까지 보고 들어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5월 중순쯤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흑자 볼 것 같아서 작년 3분기부터 흑자를 봤는데 이번에 1분기 흑자를 볼 것 같아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뭐 시청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흑자 전환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이제 지난 3월 달에 굉장히 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동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이 11,750원에 50%. 근데 이제 오늘 수급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외인 기관 매도 물량도 분명 있었지만은 이 프로그램 매도도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출현하게 되면서 이 수급에 대한 이 불균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좀 조정을 받는 좀 답답한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앞서서 얘기한 이 수급에 대한 불균형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상승 전환에 대한
이 안착 시도보다도 이 하향 전환에 대한 좀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앞서서 이 주봉상으로 좀 중기적인 시각, 왜냐하면 이 시청자님께서 이 향후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놓고 보기 때문에 이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굉장히 좀 주가가 탄력세를 보이게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 이후에는 우리가 이 다음 실적을 놓고 보기 이전에는 좀 계속해서 이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부재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중기적인 모멘텀이 그나마 남아 있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 2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좀 안착하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그 역시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지 못하죠. 왜? 수급과 모멘텀이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에너지도 부족할 뿐더러 이제 주가가 좀 방향성이 없고 하향 전환으로 오히려 이번 주 들어서 좀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보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시기에 다가왔었을 때 실적 발표 시즌에 다가왔었을 때 혹은 모멘텀이 존재해서 그거와 같이 맞물렸었을 때 우리가 이 동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되도록이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 뭐 11,450원은 뭐 그렇게 아직 매수가 부근이다라고 판단했었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 비중을 이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굉장히 좀 이제 지지력을 행사하는 이 라인 가격대로는 11,000원을 이탈할 시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저는 반등 시 또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조금 덜어내신 뒤에 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예, 감사합니다. 네. 바이넥스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갈 거고요. 시청자분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코아스템 16,000원에 10% 맞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네. 세 분의 의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이 코아스템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좋아요, 싫어요 팻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을 팻말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전화 보고 계시죠? TV 네네.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세 분 다 싫어요 의견을 들어주셨는데요. 일단은 네. 정재현 위원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6,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를. 네. 이게 혹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16,000원인가요? 네. 그죠? 요즘에 조금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엊그저께 추매를 했거든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게 비중이 10%만 갖고 계세요. 그나마 이게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소식이 좀 한 가지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혜를 봤어요. 네, 누게릭병 네. 치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판정이 좀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네. 이게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 보여요. 네. 시간 내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걸 처음에는 단기로 좀 들어가셨던 거죠? 네. 처음에 단타하려고 조금 들어갔었는데 네. 계속 흘러내리고 그래갖고 추매다라고 계속 있었는데요. 네.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추매해서 그냥 빠져나와야지 했는데 오늘 그게 발표가 나쁘게 나와가지고요. 아마 이게 월요일 날 조금 밀려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을 할까요, 그냥? 네, 저는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절을 하시고, 네. 지금 조정받는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 밀리면 얼마까지 밀릴까요? 밀리면 지금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네. 그죠?
보게 되면 요 자리 때 14,000원대에서부터 짧게 보이게 되면 한 12,000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넓게 보면 11,000원짜리대까지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보통 이게 빠지게 되면 뭐 얼마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까지 그 가격대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네. 저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니 그냥 뭐 뉴스에는 코아시스템 측에서 그 네. 가격을 너무 건강보험에서 너무 싸게 해가지고 그래서 코아시스템에서 노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미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자, 보여요. 어머니. 네네. 어머님 마음속에서는 네. 이게 12,0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12,000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고 반등 나오면 네. 매도하세요. 요 얘기 듣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아주 좀 반등 나오면 그냥 손절하려고 해요. 그럼 손절하세요. 네.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코아시스템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네네. 그때 더 사셔도 돼요. 그때 다시 사셔도 충분해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바로 다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종목에 대한 시선을 위해서 저희가 세 분의 의견을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고 더욱더 자세한 상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신청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두산중공업.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262님이 보유하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7,030원, 비중 5% 실으셨습니다. 세 분께서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팻말을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와, 세 분 다 좋아요 의견을 주셨어요. 박정식 위원님? 이 문자 보내주신 분 분명히 우리 카카오톡방에 계신 분인 겁니다. 분명히 샘플러스 박정식. 그 추천 방에 주셨나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뻔해요. 이 가격에 잡은 거.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일단 5.57% 증가, 매출액은 7.14% 증가,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이제 순이익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수주 물량이 엄청 쌓였습니다. 대략 7조 9천억 정도가 2019년의 목표 수주 물량인데 이미 3조 원 가까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대형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달성이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력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여기 보시면은 안 띄어놨나요? 외국인 순매수력이 두산중공업 엄청나게 오늘 들어왔죠. 대략 4,800억 원. 어제도 들어오고 그저께도 들어오고 그저께도 들어오고 그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얌전히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고요. 2284님께서 다산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7,350원의 비중은 25%를 실으셨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박정식 위원이 빨리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 바쁩니다. 저 상담 이제 막 끝나가지고 보지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종목은 이성배 위원께서 봐주실 건데 혼자서 좋아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좋아요라기보다 뭐 신규 매수로 좋은 종목입니다가 아닌 이 시청자님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다산네트워크는 뭐 사물인터넷이나 뭐 통신 관련 장비주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뭐 최근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뭐 복사 플래시 사용 방지에 관련한 뭐 특허를 획득한 게 이제 이번 달 초에 이런 이슈가 나왔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뭐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뭐 기관들은 계속해서 뭐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이 외인들도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 이제 프로그램 물량도 조금 매도에 압력이 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산 네트워크를 제가 뭐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은 지금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게 7,350원.
번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는 박스 구간이다는 상단으로는 7,600원, 또 이제 하단으로는 6,200원대 내에서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만약에 지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박스 형태가 보일 텐데, 계속해서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 때부터 계속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뭐 박스권 이제 이런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이 이제 25%인데 행여라도 이 뭐 박스 하단에 나왔을 하단까지 내려왔었을 때 뭐 비중을 더 태워서 이 반등을 노리시고의 뭐 객단가를 좀 낮춰 보십시오라기보다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이 박스 대응은 손절폭을 조금 길게는 잡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6,3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를 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매수가보다 조금 더 위인 한 7,600원에서 7,700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7,700원의 가격대는 뭐 지난해 10월 달에도 또 이제 올해 1월 달에도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목표가를 짧게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이런 가격대의 뭐 지지력을 행사하는, 이 저항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지만은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이 압력이 상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 매도 압력이 굉장히 좀 짙은 모습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박스권, 내가 이 다산 네트워크스를 박스권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박스 상단에 도달했었을 때는 과감하게 비중 조절이나 이제 매도의 기회로 삼고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종목 예. 봐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비아트로 들고 계신가요? 예, 예. 14,930원에 10% 맞으시고요. 예, 네, 아버님 TV 보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전문위원 세 분께서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볼게요. 예, 하나, 둘, 셋. 다행히 그래도 두 분께서 좋게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정식 위원 전에 정재현 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아버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매수가가 14,930원이세요. 예. 꽤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돼서 한참 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1년은 안 되고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10개월 정도? 예. 비아트론이 무슨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대충 아주 저희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자, 예. 제가 IT 쪽에 탐방을 좀 많이 갔다 왔어요. 예, 예, 예. 올해는 별 볼 게 없어요. 예. 올해는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예. 내년 2020년, 2021년까지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비아트론은 삼성 쪽 계열이 아니라 LG 쪽 계열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도 일단 수주를 좀 받고 있는데 예. 비아트론이 크게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들은 중국 쪽에 좀 달려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비아트론 열처리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이게 경쟁사가 과거에 이제 테라세미콘이라는 회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원익 IPS하고 합병이 됐거든요. 아하,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원익 IPS하고 비아트론이 얼마만큼 중국 쪽에서 그 진출에 성공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예. BOE 쪽이 투자 규모가 좀 상당히 커요. 아, 내년도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 처음에는 BOE 쪽의 열처리 장비를 비아트론이 다 담당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작년에 원익 IPS하고 비아트론하고 공동 수주를 했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게 BOE 쪽에 이 장비나 이 부분들을 못 들어갔던 게 아니라 원익 IPS가 못 들어갔던 게 아니라 2016년도, 17년도에 삼성 쪽에서 너무 일감이 많다 보니까 BOE 쪽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 예, 근데 예. 이게 이제 만약에 원익 IPS 쪽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비아트론은 악재가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예. 근데 어느 정도 이 경쟁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그 장비 회사들이 한 회사를 컨택을 하게 되면 그 장비를 꾸준하게 쓰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겠죠. 네, 일단 결론을 내드리면
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좋을 거예요. 내년도부터.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인 예. 부분들은 삼성은 아직까지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예. LG 쪽은 지금 대형 패널 쪽에서, 중소형 패널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아트론이 단기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10,000원 정도 때까지 밀리면 예. 그때는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 원까지 좀 밀려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도 해도 되겠어요? 네, 10,000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그 10,000원 예. 이하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예. 한 10% 고맙습니다. 정도는 더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셔도 될 거예요. 아,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좋죠. 조금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시게 되면 괜찮을 거니까 예. 가지고 계셨다가 예. 15,000원 되면 팔지 마시고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볼 거고요. MI텍 9087님의 보유 종목입니다. 매수가 8,100원, 비중 80% 남으셨는데 손실 크시거든요. 세 분께서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배드 의견 주셨어요. 박정식 위원님. 네. 일단은 이 종목 한 4배 이상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적은 좋아요. 뭐 비혈관용 스탠드와 비뇨기과 석쇠기를 만들고 있는 세석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 지금 뭐 자산은 493억인데 부채가 45억으로 448억의 자본을 지니고 있어서 재무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흑자도 잘 내고 있고, 근데 시장에 좀 부각을 받아서 현재 시장의 조정력으로 인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의견을 줬고, 대략 8,1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8,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너무 고점에서 잡으셔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6,600원 깨지면서 내려가면 그대로 5,000원 정도까지 조정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으니 평단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손절을 하시고 나중에 재공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손절하고 한 뭐 4,300원 정도 구간까지 만약에 좀 내려와 주면 그때서 재공략하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하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I텍 박정식 위원의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앱클론을 매수를 하셨네요. 8092님께서 매수가 59,000원, 비중 20% 담고 계신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성배 위원께서 종목을 도와주실 건데요. 좋아요 의견 주셨어요. 혼자서.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 가격이 6만 원이고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가격대가 59,000원이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뭐 작년 9월 혹은 10월에 사셨다가 이제 매수가에 도달을 했거나 아니면은 오늘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 에클론 같은 경우는 뭐 면역 항암제 뭐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쩌면은 시청자님께서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오늘 뭐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외인 기관들의 뭐 동반 매수도 좋았고, 오늘 장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요 부분이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최근 평균 거래량보다 어떻게 보면은 돌파 거래량이죠. 단타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차트가 안 나와서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뭐 평균 거래량이었던 뭐 30만 주보다 뭐 2배 이상 터지게 되면서 대략 한 60만 주 가량의 거래가 터졌고, 또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심지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실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거래 대금 실린 이 기준이 제가 보니까는 이제 11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접근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해서 지금 이 에클론을 뭐 이게 분봉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뭐 3분봉이든 5분봉이든 이 단기 이평선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전환했었을 때는 이제 저는 조금 21선을 좀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뭐 3분봉에서 5분봉에서 좀 이탈 시 좀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 에클론은 뭐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은 이 역시 조금 어느 정도 이 매도 물량이 출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요. 비중이 이제 20%가 되는데 만약에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오래 지지하기도 했지만은 이 본격적인 시세도 충분히 낼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월요일장에서 일단 비중은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량 매도 의견이 맞고요. 만약에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이 월봉상의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 이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클론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필룩스 8780님의 종목 볼게요. 매수가 9,249원,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세 분께서 들어주셨어요. 정재현 의원님. 네.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비중이 50%인데 이 종목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2017년도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재료, 제약바이오 뭐 쪽의 재료를 얻고 난 이후에 시세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아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세는 끝났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도 깨고 난 상태에서 8,500원대, 거의 8,6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요 자리대에 갭이 있어요. 이 자리대 8,000원대 초반에도 갭이 있고요. 6,000원대도 갭이 있고요. 4,000원대에도 갭이 있어요. 근데 이걸 9,250원, 9,249원의 비중 50%를 매수를 했다. 저점 깨게 되면 무조건 도망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한 내용을 보니까 리픽싱을 해도 액면가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더라고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매도하세요. 50%만큼 실을 만한 주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 매도입니다. 매도. 마치겠습니다. 네, 필룩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정재훈 의원의 개인 톡방에도 언제든지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주 전자재료를 들고 계시네요. 예, 예. 100% 비중 실으셨어요, 아버님. 예, 예. 매수가는 18,300원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중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 괜찮아요. 이렇게 중간. 네. 네, 세모? 중간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정재훈 의원께서만 약간은 반신반의하는 종목이다라고 중간에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박정식 위원께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좀 걸리는 게 비중이 벌써 18,300원에 100%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이 종목은 선제 차트로 한번 잠깐 볼게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세가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어요. 3,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그래서 고평가 영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폭의 61.8% 구간 14,700원 부각받고 지지받고 딱 기술적 되돌림 21,900원 정도 라인까지 딱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네. 선수라면 요 구간 탁 끊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000원 구간에서 100%를 박으셨어요. 굉장히 네. 잘못된 투자거든요. 여기서 시장의 약세를 타고 더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1,3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대응할 자금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응 방안을 손절 라인도 많이 놓쳤어요, 지금. 진작에 빨리 전화 주셨으면 제가 손절 라인이라도 좀 빨리 잡아드리는데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이게 잠시만요. 제가 파동을 좀 잡아보고 더 안 좋게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예. 현재 시세가 살아나려면 웬만하면 저점이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 요 15,300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에요. 요 라인 깨지면 저점 추가적으로 더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15,300원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홀딩 하시면 되고 15,300원 깨지면 진짜 비중 확 줄이세요. 이거는 100%로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뭐 나중에 진짜 10,000원 이하로 100% 이상을 박았다고 거기서 이제 물려 들어가셨다면은 제가 그래요. 뭐 그거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시장의 약세를 타고 다 내려온다? 그거는 진짜 뭐 6, 7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본다고요? 2020년까지 약세를 본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약세를 타면 같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다시 3년 회복 시장 강력하게 나오죠. 그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물려 들어가면. 그럼 지금 이걸 매수를 팔아야 된단 말입니까? 15,300원 깨지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낫죠. 이걸 더 물려 들어가시는 것보다. 15,300원 내려가면. 그렇죠. 왜냐면 15,300원 깨지면 1,30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시는 것보다. 15,300원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예. 15,300원 안 깨지고 반등 나오면 뭐 17,300원에 회수를 하던 17,900원에 회수를 하던 조금 손실 보고 빠져나오시고요. 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이거 보면 얼마까지 그래 정해준다 아닙니까? 네? 가격을 정해준다 아닙니까? 네. 그게 그래 안 되고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버리셔야죠. 매도를 해야죠. 이미 다르게 안 좋게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내 생각과 다르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근데 내 생각과 다른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왜 끌고 갔어요? 버려야지. 투자에서 핵심은 긍정적인 요소는 끌고 가는 거고 부정적인 요소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수익을 낸다니까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 보고 15,300원대 이리 되면 팔아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시고 15,300원 깨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 홀딩해서 대략 15,000 만약에 500원이나 700원 나오면 그렇죠. 월요일 날 시세에 종가로 15,300원 깨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 17,000원이든 17,500원이든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300원 깨고 내려가면 일단 전량 매도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거든요. 오늘 GDP 발표 미국에서 지금 저희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쯤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1분기 GDP 성장률 3.2%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2.5%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지금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분들께서 다음 주 월요일장 박정식 위원께서는 하락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일단은 미국 GDP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만약에 미 시장이 상승력으로 마감이 된다면 월요일 시장 일단 시초까지는 하방 베팅이 돼 있기 때문에 시초가 떠더라도 좀 눌릴 거예요. 눌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잘 올라가면 월요일 시장에 우리 수급 전환되는 거 시초에 확인하고 수급이 전환되면 월요일 시장부터 일정 부분 반등력을 예상하고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는요? 글쎄요, 이게 뭐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최근에 한국 시장이 따라가는가 뭐 보기에도 그렇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특이하게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께서는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한 뭐 긍정적인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지난 4개월간의 이 상승에 따른 뭐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일봉상 막 이렇게 지수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2250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시기적인 이슈를 뽑는다고 하게 되면 이제 옵션 만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요소에 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결정타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GDP 성장률보다도 이 종목별 차별화에 포커스를 두시고 대응을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번 GDP가 실제치는 아니에요.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맞아요. 한 번, 네. 두 번 정도 더 남아있죠. 그렇죠. 2번 더 남아있죠. 그래서 바뀔 수 있고, 근데 이번에 예측치가 상당히 예상치보다 폭이 좀 크게 발표가 났어요. 네. 이 정도 한 1% 차이로 발표가 나면 미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미 시장 만약에 반등 나오면 월요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 일정 부분 갭 뜨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근데 갭이 뜬 다음 어떻게 수급이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면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인식하고 대응이 가능한데, 잘못되는 게 뭐예요? 내 종목이 불확실하게 안 좋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월요일장 그래도 조금은 더 기분 좋게 힘을 내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살짝 월요일장 대응 전략 짚어봤고요. 바로 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이콘텐트리 보내주신 6978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 5,950원, 비중 30% 싣고 계십니다. 세 분의 의견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제이콘텐트리 모두 좋게 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상담 도와주시는 차례죠? 접니다. 네. 제이 컨텐트들이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이 컨텐트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1분기에 극한 직업에 대한 흥행, 그 밖에 스카이캐슬에 대한 흥행까지도 있죠. 더군다나 이 스카이캐슬은 단순 흥행과 실적에 멈추지 않고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넷플릭스 향에 대한 이 미디어 관련주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 역시도 이 넷플릭스를 최근부터 이제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빠져나오지 못할 만한 이 매력이 분명 있는 서비스인 건 맞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이 실적 발표를,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이 콘텐트리는 작년에 실적 발표가 5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예상치보다 높든 낮든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한 이 어벤져스까지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반기에도 이제 기대할 만한 이제 작품이 대략 한 2편 정도 이제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이 콘텐트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실제로 이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었지만은 이 바닥권도 굉장히 좀 잘 다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연말과 이제 올해 초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가가 이제 쌍바닥권을 다지게 되면서 4,000원대를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쌍바닥권 대비 지금 현 주가는 대략 현 주가가 아닌 이 최근에 기록한 이 5,880원까지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 한 40%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를 만약에 주봉상으로 놓고, 월봉상이죠.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안정적인 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이제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상승 추세대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나가고 있고, 이 상향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장기, 단기 이평선까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20월선만 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사실 이전 고점이었던 뭐 8,000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이 손절가는 분명 제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만큼 조금 여유 있게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4,8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를 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 목표가를 제가 대략 한 6,000원대에서 제시를 드리고 저는 이제 최종 목표가를 이 8,000원대까지 바라보고 계속해서 뭐 하반기까지 끌고 나가셔도 좋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상담도 가겠습니다. 아남전자 준비되어 있고요. 매수가 2,700원, 비중 20% 싣고 계시는 1685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은 정재현 위원께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익에서 약간 지금 좀 손실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된다는 거죠?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볼 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거를 좀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이미 가격 조정 좀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1선짜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650원짜리대만 이탈되지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2,900원짜리대까지는 한 번쯤에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분할로 차익 관점으로 좀 보고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기업보다는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로 좀 바꿔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남전자까지 깔끔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배트맨에서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주말 동안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주를 제공해드리러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너명이 시크릿인 것처럼 저희가 종목명을 바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요. 오늘 공개를 해드렸던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일에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두고 있죠.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배트맨 호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저평가 실적 개선주 박정식 위원님.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좀 제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030원이죠, 저게 종가가. 7,000원인가? 보이나요? 7,000 아니면 7,030원. 네, 뭐 역시 눈이 좋으십니다. 안경 썼어야죠. 차트를 좀 띄워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일단은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매출액 전부 다 증가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힌트를 분명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주액이 7조 9천억 목표인데 3조 찼어요. 그죠? 3조 찼고 그래서 이미 1분기에 40%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시와 액화수소 플랜건설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서 국내 최초로 그 수소 그 발전소인가요? 그거를 이제 실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소 섹터에도 엮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도 2019년에 개선되고 있고 해외 수주 물량이 이미 목표치 40%에 도달을 했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고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메이저들 외국인들의 순매수력도 최근에 3일 연속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잘 끌고 가신다면 시장이 조금 무너져도 이 종목만은 좀 안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버티다 보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종목명도 모르고 뭐 힌트만 봐서는 뭐 힌트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종목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힌트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저 역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수소 테마로도 엮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가격을 한번 해서 검색해 보니까 몇 종목 나오더라고요. 몇 종목 나오는데 저 정도의 매출과 저 정도의 이익을 내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죠.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그 오픈 채팅방으로 그 링크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 그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걸 클릭하게 되면 박정식 전문위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종목도 말씀을 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상황, 장중에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팁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답답하신 분들 배트맨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소형 OLED 생산에 필수적인 결정화 장비 회사.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무슨 종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의 힌트가- 종목이죠? 제 힌트가 너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디테일한가요? 네. 너무 디테일한 게 아니라 결정화하게 되면 딱 나오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중에 조금 시장에 좀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 단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일지 뭐 충분히 유추가 되는 건데 그만큼 유추가 될 만한 종목을 좀 이렇게 이제 내놓는다라는 거는 종목에 대한 좀 자신감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 뭐 올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굉장한 투자가 쭉 계획돼 있고 실제 뭐 수주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이에 따른 실적도 굉장히 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기업이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이 종목을 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전략을 넘어서서 이제 남은 이제 뭐 상반기 혹은 더 나아가서 하반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 이 종목의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본들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저평가 혹은 이 낙폭 과대 종목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뭐 단순 뭐 내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의 이 긍정적인 이제 수주 모멘텀까지 놓고 봤었을 때 큰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이 종목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뭐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노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좋게 생각하시는 종목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지가 않아요. 줏대가 없어요. 안 좋으면 안 좋다 말씀하셔야지. 네. 사실 이게 IT 쪽 섹터잖아요.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실적은 꽝이에요. 올해 실적은.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이 성장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만들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로 배트맨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성배 전문위원의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그런 분들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요,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배트맨 위원분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박정식 위원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3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채기 위원의 옵티시스와 현대차 각각 12%, 5.86%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여승재 위원의 한양 ENG와 대덕전자는 각각 3%, 0.8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정식 위원님. 아직도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오늘 장에서 약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AS 부탁드릴게요. 월요일 장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장에 그러면은 월요일 장에 이대로 양봉이 시초가가 뜨면서 지금 종가가 2,215원이죠. 네. 2,215원 이상 뜨면서 양봉 나오고 상승 나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2,215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짜리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 시장에 밀리면은 일단 청산하시고 만약에 2,215원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 나오면 한 단계 상승력 더 봅니다. 그 상승력은 2,69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월요일 날 시장 흐름 꼭 보고 대응하십시오. 2,215원 기준으로 매도할지 말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깨지면 매도하는 거고 안 깨지고 상승 나오면 2,690원까지. 좋습니다. 더욱더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장에 실시간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박정식 위원의 개인 톡방에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현 위원과 이성배 전문위원의 톡방도 역시나 저희 오픈 채팅만 활용하시면 찾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2부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